약속의 10년, 뭐 이제 커뮤에 또 떠도는 말들이 있는데 네네. 진짜입니까 그게? 가성비의 5년, 회심의 10년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재산 분할을 편하게 설명드릴 때 한 10년 정도 살면은 내조의 공과 남편이 일해서 번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5대 5라는 거야. 제가 요새 그 경제 정책, 뭐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산율, 그리고 출산율의 원인을 보니까 혼인율도 적어요. 네. 결혼을 당연히 적게 하니까 애들도 적어지고, 애들도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이걸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일단 뭐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줄어들면은 뭐 이제 저희가 경제연구소니까 네.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다고 해요. 이건 뭐 경제학자분들이 더 잘 네. 아시겠지만 일단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고요. 네. 뭐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너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네. 소비 시장도 위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소비 인구가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내수 시장이 당연히 침체되고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산업이나 뭐 이런 둔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알잖아. 네. 아는데도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많이 하는 사건이 이제 결국 이혼 상간 사건이고 네. 그다음 남녀의 치정 사건들, 네. 스토킹, 뭐 폭행, 강간 이런 사건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변호사들도 먹거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인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학자도 아니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PD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저한테 오는 그 의뢰인분들이 이제 뭐 연예인이거나 인플루언서분들 그리고 이제 연애 프로그램 출연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사실 결혼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잖아.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들의 평균 스펙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죠. 맞아요. 예. 부모님 세대 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 어머니 세대 때는 어머님들이 아버님한테 엄청 기가 눌려서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별 이유가 없거든. 우리 아버님들 돈 좀 벌어다 준다고. 어머님들 맨날 집에서 이제 밥하시니까 아버지가 막 뭐 때리시는 아버님들도 있고 옛날에는 막 바람 피셔도 뭐라 못 하잖아. 그리고 옛날 좀 되게 보수적이라 딸들은 대학 안 보내고 이런 좀 되게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은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요즘 폭삭 수거스다 이런 거 보면은 막 아이유만 계속 고생시키잖아. 막 공돌해라 공순이라 이러고. 첫째가 다 먹여 살리고. 첫째가 다 예. 먹여 살리고 아들은 뭐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막 밀어주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딸들이 아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미 더 고학력자예요. 여성분들이 더 평균 학력도 높고 능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스펙이 올라가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 세대처럼 예. 엄마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내가 능력이 좋은데 내가 왜 남편한테 의지해서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인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펙 상승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뭐 대학교 잘 가거나 이런 걸 떠나서 직업을 부하는 것도 요새 좋은 직업 많이 구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남자가 좋은 여자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직업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좋은 직업을 놓칠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전문직의 네.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 변호사들이 거의 뭐 절반까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으시고 네. 의사나 뭐 기타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많죠. 대기업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평균 벌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가 한 것처럼 아빠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거 맞죠. 내가 원하는 네. 남자를 고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나 SNS가 우리나라에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 올려치기가 심해. 예. 그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근데 그 여성분들도 평균을 올려치기 할 만한 스펙들이 본인들이 되니까 아까 1번 이유처럼 나는 연봉 한 뭐 1억원 되는 남자 만나고 싶다. 왜냐 본인이 7천이야. 여성분이 내가 7천인데 내가 5천 버는 남자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다 그래? 내 친구 미정이도 7천 버는데 나는 5천 벌지만 나도 1억 버는 남자 만나고 싶잖아.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내 친구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안 하던 우리 수정이가 포르쉐 타고 다닌단 말이야.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근데 걔도 돈 잘 벌어. 네. 근데 나만 뭐 국산차 탈 수 없잖아요. 예. 인스타에 평균을 올려치기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자가 정도 하나는 있는 남자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문직이면 좋고 못해도 좀 10대 대기업. 근데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네. 인플루언서나 네. 유튜버들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균 외모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예쁜 여자에 대한 그 평균치가 올라간 거고요. 여성분들은 뭐 남자 능력치에 대한 평균치가 올라간 겁니다.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 크로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SNS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자동차 이런 걸 위주로 SNS 많이 올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남자들이 몸, 헬스 이걸 위주로 올리다가 요새는 남자애들도 잘생겨졌어요. 맞아요. 이 상향 평준화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네. 어느 정도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배 나오고 이런 의사가 실력 좋다고 해서 인기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야. 남자들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아, 빡세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전부 다 열심히 사는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운동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운동 안 해? 그러면은 좀 실망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런 것도 있고 네. 평균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다 올라간 건 아니잖아. 눈만 올라간 거지 평균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 이게 문제는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이죠. 그리고 또 미디어의 네. 폐해 중에 하나가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또 이혼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결혼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를 또 낮추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저 남편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함부로 눈을 낮출 수 없다. 그럴 바에 안 한다. 그리고 또 내가 돈 없는 남편 만나면 금쪽이를 양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난 육아하다가 죽을 거야. 저렇게는 못 살아. 안 해야지. 그러면 육아 프로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 엄친아 자녀만 키우는 프로그램이 이제 보다가 요새는 좀 금쪽이 같은 애들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그런 것만 나왔잖아. 막 서울대 수석 인터뷰하고 뭐 그쵸, 교과서만 그쵸. 봐서 막 네. 이런 것만 하니까 네. 오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막 거치 카메라 달아놓고 네. 막 애가 엄마 막 때리고 네. 머리카락 잡고 돌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 볼 때마다 출산에 대한 공포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조명도 많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들 뭐 이런 거 보면은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거든. 재밌게 살 수 있고 혼자 사는 거에 장점은 좀 부각되고 결혼했을 때 단점들이 좀 부각되는 게 있다 미디어에서. 예. 그러다 보면 자기가 올려치기 한 평균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이유는요. 이게 경제연구소에서도 이제 많이 다뤘던 예. 주제인데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을 하려면 둥지가 있어야죠. 네. 둥지가 있어야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고 하는데 서울 집값 뭐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요즘 또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전세거든요. 좀 간을 봐서 좀 사야 되는데 예. 제가 돈을 모은 만큼 더 올라가. 이게 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집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연봉 1억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은 겨우겨우 모아야 뭐 주담대 받아서 뭐 비벼볼까 이런 정도 수준인데 사실 대다수의 벌이는 이제 뭐 월급의 300 전후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집이 없을 게 이제 명약 간화해. 집이 없는데 내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남자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으면 맞아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집도 네. 못 살 거 뻔한데 내 벌이로는 네.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직업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잘 안 한다. 맞아요. 초식남이다. 이제 이런 게 결국 집값이 초식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집이 딱 있어야 또 월급도 어느 정도 돼야 야 결혼하자 인구야 내가 집 살게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집을 꼭 남자만 살 필요는 없죠. 네. 여성분들이 사실 수도 있고 요즘 여성분들이 더 능력이 좋으시니까 네. 여성분들은 이제 돈을 모으시는 것보다 본인한테 투자하고 가꾸는 게 좀 더 가성비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MZ들은 나는 내가 예쁘게 꾸며서 집이 있는 남자한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남자는 미안한데 내가 집을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다면서요. 이제 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성분이 혼수를 하고 남자 집값을 하는 게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서 냉장고 값은 비슷했거든요. 이게 마치 이거 밥값과 커피값이 비슷하면 맞아요, 맞아요. 내가 밥 살게 네가 커피 사 이랬는데 이 밥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벌어지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보면은 야. 서울 집값하고 연관이 있는 게 서울이 제일 낮잖아요. 그쵸. 혼인율도 그렇고 출산율도 네. 그렇고.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런스가 조금 맞춰져 있어요. 네. 그 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좀 빨라지고 여자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결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사람들 뭐 생각하는 게 MZ들이 그냥 좀 너무 개인적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 그냥 이혼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혼율은 어떤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요. 70년대를 기점으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부모님들 이혼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혼한다 그러면 정말 집안이 난리 나는 줄 알았잖아. 네,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이면은 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경제에? IMF가 터졌죠. 네. 그 IMF가 이제 터진 직후가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2000년대 초반에 절정을 찍습니다. 1970년에 이혼 건수가 11,000건 정도 됐었는데요. 2003년 IMF 이후에 16만 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열 몇 배가 뛰었죠. 요때 이제 정점을 찍고 요 이후로는 이제 계속 하락세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하락세냐? 작년에 지금 9만 건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좀 내려오긴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혼을 요즘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별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일단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건수잖아요, 건수.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이혼 자체도 좀 줄어드는 거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자도 같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이유는 법률적인 이유랑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법률적인 이유로 본다 그러면 2005년까지는 우리가 이혼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혼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05년에 어떤 제도가 도입되냐면 상담제도, 재판정에서 그리고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하러 가면은 예전에 그냥 그래 알았어 바로 사인 수리해버렸는데 숙려기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 달 정도 또는 석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이야기를 둘이서 좀 하라는 이제 시간을 좀 주는 거잖아요. 요때 마음이 되돌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보면은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좀 신중하게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경제적인 이유는요. 2010년대 이후에는 이혼율이 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요때 이제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집값이 이때부터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 봐요. 아내가 남편이 바람핀 거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재산 분할이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 변호사님 이혼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집값이 2배 뛰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천천히 합시다. 그럼 집값이 떨어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꼭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바람을 피는 거를 뭐 시기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재산 분할은 보통 변론 종결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 뭐 2심까지 간다 그러면 한 4년까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4년이면 집값이 얼마 뜁니까? 요 시기에 걸렸으면 엄청 뛰잖아요. 그쵸. 몇 년도가 제일 많이 올랐죠? 한 13, 14년 뭐 최대한 꼭지일 때 1심을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근데 4년 뒤에 10억이 됐네? 이제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해줄게 5대5였으면 2억 5천이었는데 5억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아니 미안한데 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좀 야야 뭐 이럴 바에는 계속 올라가니까 야, 우리 그냥 재산이 불어났다 그냥 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현금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건 좀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너무 명백하게 KBC에 찍어버리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걸 보이면은 상당수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4년 동안 집도 좀 오르고 했는데 그냥 살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부채가 껴있잖아요. 부채까지 고려해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부채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따져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이제 따지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부채는 빼는 거죠. 공제하고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4억 정도가 그래 대출이었다. 그럼 6억의 재산을 나누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연끌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신용대출까지 다 껴놨단 말이죠. 직장인 대출, 개인 대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개인 대출을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이제 뭐 좀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설명하기에는 뭐 재산 분할의 쟁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요 기간대에 아무래도 이혼을 좀 주저하게 된다는 것들. 뭐 약속의 5년,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뭐 이제 커뮤에 또 떠도는 말들이 있는데 진짜입니까 그게? 가성비의 5년, 회심의 10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재산 분할을 편하게 설명드릴 때 한 10년 정도 살면은 내조의 공과 남편이 일해서 번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5대5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몇 억을 벌어다 줬어도 집에서 10년 동안 아내가 집을 잘 꾸렸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꼭 참고 10년만 있으면 5대5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맞고 그러면 근데 10년까지 너무 힘들잖아. 내가 30살에 결혼했는데 40까지 남편 보고 있으라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5년만 참고 싶어. 그러면 변호사님 5년 동안만 참으면은 50%는 아니고 한 3대7이나 4대6 떼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요새 그 유명인들 이혼 사례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5년을 딱 채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더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5년이라도 지금 중간에 좀 채워서 정산하고 나가고 싶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딱 5년 되는 순간 뭐 3대7이 되고 4대6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1, 2년 정도 되면은 실무적으로는 판사님들이 재산 분할할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위자료만 갖고 니네 알아서 나가라. 각자 재산 각자 가져가라 이런 거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둘 사이의 부부 생활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사이 재산도 좀 불어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한 5년 정도 살면 조금 떼갈 수 있다. 남편이 좀 돈 잘 벌고 내가 좀 불린 재산이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야. 한 30% 정도는 이제 목표를 하시고 5년을 쭉 꼭 참으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소문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MZ들도 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맞아요. 이 학습 효과, 이 공포심이 더 자극되면서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또 이게 뭐 발언이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남성분들만 꼭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똑같죠. 예. 네,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재력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성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성분이 재산이 막 불어나고 있어. 근데 네. 남자도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내 재산 좀 떼서 나가야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5년 정도 10년 정도 참으면 이렇게 실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아프네요. 왜냐면 사랑해서 네. 결혼을 했고 네. 우리는 사랑을 엄청 믿는 편은 아니지만 네. 남성분도 많이 보니까 아, 예. 중년 부부들끼리 막 손잡고 다니고 네. 막 이렇게 기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은 너무 계산적이다. 네. 부부끼리 무슨 뭐 5년을 참고 10년을 참고 하느냐 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1, 2년 살다가 이혼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네, 이도저도 안 된다. 조금 판단을 해라. 그냥 빨리 다른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냥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시든가 네. 아니면 조금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좀 잘 번다 하면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황혼이혼이랑 MZ이혼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이제 황혼이혼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사랑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인구 씨랑 30년 열심히 살았잖아. 네. 그리고 애들도 다 이제 그렇지. 분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여보야 어플이라든지 산악회에서 만난 우리 김영감, 세탁소 하는 김영감이랑 사귀고 싶거든. 사랑 찾아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황혼에는 낭만 찾아가야죠. 그게 맞아요. 왜냐면 네. 그리고 남편도 딱히 안 말려. 나도 좀 놀고 싶거든 이제. 크루즈 타고 좀 나가고 싶어. 그래서 졸혼계약서 이런 거 씁니다. 이제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해요. 네. 졸혼계약서 그런 거 씁니다. 네. 서로의 남녀관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 대신 재산. 어쨌든 결혼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졸혼계약서는 뭐 재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서로 프리하게 바람 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졸혼계약서 써서 서로 바람 피자라고 해놓고 네. 했어요. 둘도 사인했어. 네. 근데 아내분께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보고 이혼소송 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재판장님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이런 네. 계약서 의미가 있느냐. 네. 바람 피겠다고 하는 게 부부간에 효력이 있느냐. 네. 이런 게 다 터지는 네. 사건들이죠.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야. 그쵸. 네. 아니 그래도 바람은 바람이다. 법적으로는 부부 아니냐. 그 혼전계약서가 효력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판례가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네. MZ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MZ들의 특징이 뭐였죠? MZ들은 그 인스타, 그다음에 이혼 숙녀 캠프, 솔로 지옥, 나는 솔로 이런 거 보잖아요. 결혼했을 때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사업이 좀 망했다, 죽겠다,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이제 생각보다 별로 결혼 생활 만족스럽지 않아. 1년 늦게 결혼한 우리 옆팀 미정이는 네. 엄청 남편 잘 만나가지고 네. 포르쉐 타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거든. 네.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통장에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엄마 돈이었네? 시어머니 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안 보여. 우리 남편이 갑자기 뭐 전문직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땅을 투자를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X됐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5년 못 참는다. 5년 참아봤자 뭐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제 차라리 뭐 돌싱 어플을 가든지 와. 결정사를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그냥 결혼식만 하고 빨리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야. 이제 출산율 떨어지는 거랑도 다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다시 또 새로 새 장가가고 하려면 그냥 우리 어머니 때는 결혼하면은 계속 이제 남편하고 어차피 평생 살 2년에 사람이니까. 한 명씩 예, 딱 예, 자식들 예. 낳는 거야. 6남매, 7남매 나가지고. 그치, 6남매 낳았었죠. 6남매 나가지고 포대 이제 하고 남편은 예. 뭐 오늘 밥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딱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애를 낳겠냐고. 다시 리셋 되는 거죠. 맞아.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단순히 뭐 어떤 정책만 내면 뭐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복합 문제네요. 이거. 복합 문제입니다. 예. 이게 현실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서야 좀 확실히 깨닫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겠어요. 못 내겠지만 어찌됐든 이 상태로라면은 우리 국가 경쟁력이 아주 꼬라박는다. 예. 2030년 정도 되면은 잠재 성장률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0%대로 내려가고 네. 2040년대가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제 그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요. 네.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 보이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미디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잘 사는 집안을 보여주고 네. 또 너무 이혼하는 집안을 보여주고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런 예능들 조금 줄여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1인 가구를 좀 찬양하는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그런 거 방송을 금지시키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또 PD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저도 이제 아니 PD였기 때문에. 다른 거 만들면 되죠. 최근까지는 좀 그런 육아 예능이라든지 예. 1인 가구가 나오는 그런 예능들이 좀 유행이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예. 좋은데요. PD 입장에서도 정말 예. 필요한데 그래도 가정이 필요하다. 좀 예. 화목하다.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을 만드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집값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잡힐 수 있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잡는 방법들은 있죠. 있어요. 근데 이제 아. 항상 모든 게 뭐냐면 또 이게 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는 경제 위기랑 직결되는 이 출산율 문제, 혼인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다음 인구학자분들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쵸. 우선은 이렇게 또 문제점을, 현실적인 문제점을 단순하게 뭐 A를 해결하면 B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네.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